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특별히 어떤 수식 형태를 한번 잠깐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EX-라는 어떤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잠깐 치우고 그 수식의 이름을 A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GX를 치우고 이렇게 B라고 둘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A와 B를 더한다거나 뭐 곱한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수식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수식을 만드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fx나 gx와 같이 x를 표현해 두는 이유는요. 자,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x로 인은 미지수 또는 변수다라고 하고요. 요 앞에 있는 요것을 수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의미는요. 자, 우리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다라고 그럴 때 이게 1차 식이 오고 등호를 붙인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ax 플러스 b다라고 할 때 이 x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에 관한이라는 걸 일일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불편하죠. 그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식에다가 이런 이름을 우리가 F란 이름을 주고 그 안에 X를 두는 이유는요. X에 관한이라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쓰더라도요. 이렇게 변수로서 쓰는 문자가 있고요. 이렇게 A와 같이 상수로 쓰는 문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변수를 특별히 명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호를 조금 전에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등호를 붙이면 우리는 이제 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걸 그냥 단지 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방정식이나 뭐 항등식이나 등식이라고 그러지 않죠. 등호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었고 지금 이 단원에서는 방정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방정식에서는 물론 참 또는 거짓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참 또는 거짓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참인 것을 우리는요 뭐라 그럽니까? 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요 밑에서 방정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 또는 변수의 값을요 우리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아까 언급한 대로 자, fx, x에 관한 수식에다가 등호를 붙이면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는 수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유리식, 무리식, 그리고 유리식에는 다항식, 분수식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 아직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저 뒤에 우리가 다른 단원에서 뭐 유리식이나 무리식을 가지고 썼던 유리 방정식, 무리 방정식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다항식, 이러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그러죠. 1차식, 2차식 이런 걸 우리 특별히 다항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등호를 붙여서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다항방정식, 즉 여기서 본 것처럼 x에 관한 1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 등과 같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잠깐 보면 다항방정식,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이네요. 3차 방정식이네요.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유리방정식이라고 하고 다릅니다. 유리방정식인데요. 자, 수가 있어서 그렇는데 여기도 분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다릅니다. 이것은요. x제곱의 개수로서의 분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항 방정식이 맞지만 x가 분모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요, 특별히 분수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분수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수 방정식과 이런 다항 방정식을 다 우리는 모아서 유리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다가 x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우리는 무리 방정식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수식에다가 등호를 붙여서 방정식의 이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x에 관한 수식 2x-1과 자, gx라고 하는 3x 플러스 1을 넣어서 식을 만들면 2 그리고 괄호 그리고요 gx 괄호 이퀄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fx 자리에다가 2x-1을 집어넣어 봤고 gx에다가 자, 이렇게 대입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 계산하면 되죠. 자, 4x-2 마이너스 3x-2는 3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1차 방식 그냥 풀면 되는 거였죠. 는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켜서 7 되겠죠. 그죠?
7월 이렇게 적어줄까요? 자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정답도 정답이지만 자, 요 과정에서의 fx와 gx가 수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방정식, 지금 우리 다항방정식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데요. 자, 차수에 따라서 자, 최고 차수가 x에 관하여 1차이면은 1차 방정식, x에 관하여 2차이면은 2차 방정식이다라 그러고요.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이것이 0이 되어주면 안 되겠죠. 0이 되어주면 2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려면은 맨 앞에 것은 0이 아니어야 된다. 1차가 되어지려면 맨 앞에 것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x에 관한이라는 것이 변수인데 그것과 별개로 앞에 있는 이 문자들은요, 상수, 숫자를 대변하는 문자입니다. 요 x는 변하는 문자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라 그러겠고, 요 a, b나 c와 같은 것은 상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방정식을 분류해 볼 수 있었고요. 또는 변수 개수에 따라서요. 이렇게 되면 x가 변수다. 이렇게 fx다 할 때 x를 변수라 한다 그랬는데, 자, 1변수 방정식 또는 2변수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x, y에 관한 2변수 1차 방정식 이렇게 되겠죠. 변수가 두 개란 이야기죠. 그래서 2변수 1차 방정식이라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방정식의 이름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xy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xy에 관한 식인데 수식인데 그것이 xy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값을 한번 구해 보려고 예를 써 봅시다. 자, 문자 그대로요. 자, fxy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이와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우리 계산을 하려면은 이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자연수해라는 조건이 있어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x의 자연수 중에 1을 넣어보니까 2에는요, 뭐가 들어와야 되죠? 5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1,5라는 값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2를 넣어보니까 3이라는 거, 3을 넣어보니까 1까지만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3개의 자연수 해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우리가 이미 구해봤는데요. 자, 그 해라는 것은 뭐라고 하더라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또는 변수의 값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금 난해하고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 풀어볼게요. 이러한 수식이 있는데 무엇이 변수냐 하면 앞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x에 관한이라는 이런 말이 있거나 또는요 뭐 fx라는 이런 말이 있거나 하면은요 그 x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변수가 된다.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요, 이러한 수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A가 아니고요. B도 아니고요. 바로 X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명시된 표현이 바로 X에 관한 방정식이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이렇게 fx equal 0이다. 이런 식으로 X를 명시해서 무엇에 대하여 풀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풀이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몇 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네요. 등호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A와 B는 상수, 어떤 숫자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러한 명시되어 있지 않은 A, B를 가지고 자, 분류해서 상황에 따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일단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x 앞에 있는 요 a 값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게 1차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1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만일에 a가 0이었다면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x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라는 값이 0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얘는요 1차 방정식이 맞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0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야기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A가 0이다 라고 되어버리면 이 꼴이 어떤 꼴이 되느냐면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B가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고 A가 0인 상태에서 B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 것은 x에 뭘 넣든지 간에 0입니다. 근데 b는 0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요거는 0인데 요거는 0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존재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해가 없는 거죠. 어떤 수를 넣어도요. 해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근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러면 0 곱하기 x는 0이 되는 경우인데 자,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에요. 뭘 넣든지 간에 다 해가 되는 거죠. 이때는 실수 전체가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넣든지 간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이런 미지수로 되어 있는 상수가 주어졌을 때는요. 그 상수의 값에 따라서요. 그죠? 분류해서 그 식의 적절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방정식의 해를 풀어라라고 할 때 답은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적어야 됩니다. 자, 물론 요거는 중간에 끼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고요. 요거를 꼴이다라는 이름으로 한번 적어 놔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러면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거 잠깐 옮겨 놓고요. 자, 이거 전체를 이렇게 붙여 놔 볼게요. 자, 요 뒤에 것은 이렇게 붙여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꼴이고 이러한 꼴이기 때문에 두 가지 꼴에 따라서 각각 요때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수 전체가 실수 전체가 해가 되는 것인데 자, 이것에 풀어라라고 할 때 답은요. 요까지를 다 적어 놓으면 정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많이 강조한 것은 x에 관한 수식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고 등호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등식이라 그랬으며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단원에는 해를 구하게 되는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